안녕하세요. 에피를 다시 위대하게 메가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33번째 영상 되겠네요. 우리가 12태도 기쁨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그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33번째 강의는 그동안 12태도와 책임들에서 많이 배웠던 감정들의 문제라든가 또 내지는 뭐 섀도우 역학까지 해서 정말 핵심 가르침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 부분들 정리하는 개인의 기쁨, 타자와의 기쁨, 6단계 솔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차원과 밀도의 물질의 연금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차원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의 밀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 이 그 물질의 연금술이라고 하면 이게 다 통합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밀도 하나의 밀도를 우리 사실 초기 번역자들이 중요한데 이걸 이제 조아우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모닉 유니버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모닉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화성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성학. 예. 하모니를 이룬 화성학. 제가 번역을 했다면 그냥 하모닉 유니버스, 하모닉 우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조화 우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유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하기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원이 이제 저음부 소리입니다. 베이스톤이고 그 다음에 2차원이 고음부입니다. 그 오버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이 리즈넌트 그 공명톤이거든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공명톤을 이루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모닉 유니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일몰도에서 우리는 저음부, 고음부, 공명까지 완벽하게 육체, 정신체, 육체, 감정체, 정신체 이 세 개의 지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신체에서 공명을 이룬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얼굴이라고 했을 때요. 이 굴자가 동굴 굴자입니다. 얼이 깃들어 있는 동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보면 여기 이제 두 개의 강이 있고요. 우리 구멍도 있죠.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 입구멍 다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강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강, 여기 나비강, 구강, 후두강, 여기 앞에 나비강, 이렇게 이제 구멍들이 동굴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동굴 안에서 소리가 울려서 나는 겁니다. 소리가 울림,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되면은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공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명은 완성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림을 잘 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체 지금 우리의 바디 조건 자체가 다 열악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명 발성과 호흡과 발성과 공명을 다 할 수가 없는데, 다들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처지죠. 그리고 콧구멍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처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콧구멍이 좁아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광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광대 때문에 이제 소리들이 안 나는데, 광대가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고, 입꼬리가 이렇게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될까요? 이 해피 스마일이 되는 거죠. 이해샤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해피 스마일은 사실 라이트 바디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라이트 바디가 플라즈마 그 카타르의 형판이죠.
이게 지금 여기가 북극이고 남극인데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름브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아름브라 네트워크죠. 이 아름브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또 이제 플라즈마 뚜라바디 형판, 이 아름브라 형판이라고도 하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브라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카나파이 통로, 카나파이 파동, 카이 파동이죠. 카나파이 통로를 통해서 카이 파동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보셨을 텐데 파노라마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 여기 이 핵심 부위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에피 무한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샤가 이렇게 그렸죠. 해피 스마일이라고. 이게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궁극적인 해피 스마일 단계. 그러니까 우리 라이트 바디하고 어떻게 보면 플라즈마 바디가 연합을 해서 손을 잡고 진정하게 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형판이 이제 뒤집어져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호스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형판을 결합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뭐 개인의 욕구나 어떤 욕망들이 성취됐을 때 오는 뭐 기쁨, 또 욕망이 좌절되어 있을 때 오는 슬픔, 분노가 아니라 이런 밀도별, 차원별 물질의 연금술, 통합술, 연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완벽한 트리니티의 구현이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 바디에서는 이 카타라 형판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에카샤 포스를 활성화하는 거에 있다면은 여기는 완전 에피포스를 활성화하는 거죠. 플라즈마 형판에서는 에피포스를 활성화해서 결국 이제 트리니티를 완성하는 것이 궁극의 이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역전된 상태이고 또 왜곡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 플라즈마 형판에 이제 다크 플라워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이 상태를 라이트 바디의 이 역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모두 다 치유의 ing 치유의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2 태도가 어떤 궁극의 상태라기보다는 우리가 끝없이 가고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내용들 보시면서 6단계 솔루션 개인과 타자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깨달음에 있어서는요, 이 존재와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을 깨닫고 그 다음에 관계론을 깨닫는 건데 이 두 부분들을 사실 이제 이렇게 지향하면 예전에는 이제 소승 불교다, 여기는 대승 불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대승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은 궁극에 가서 이제 탄트리오라 티칭회로 접근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지구상의 진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 관계론적인 문제, 결국 깨달음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six steps 여러분들 해피 스마일 되셔야 됩니다. 해피 스마일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퍼스널 조이 진정한 개인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6개의 스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존재론적인 문제는 반드시 이 트리니티와의 연결 포스의 각성, 신근원의 각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거의 뭐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surrender the moment. 여러분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낯섰을 텐데, 이 순간에 항복하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이 순간 모먼트에는 사실 찰나, 순간, 지금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surrender도 이제 맡기다, 뭐 항복하다, 넘겨주다, 양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매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존재의 기쁨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테크닉의 핵심인데 이게 judgment하고 expectation 판단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거를 중단하랍니다. 중단해야
open to 어떻게 되냐면 받을 수가 있다. 예, 받도록 마음을 열라는 뜻이겠죠? 네, 셀프 어웨어니스입니다. 셀프 자기가 어웨어니스 자기가 자아를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 주는 어떤 교훈과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근데 each moment hold 이게 뭐냐면 각각의 순간에 이 각각의 순간이 잡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잡고 있는 이 자아의 알아차림에 주는 분명한 선물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순간에 집중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lurality thinking 양극성의 생각들이죠. 이것을 초월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기프트 선물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레벨의 이 자아 알아차림, 이 어웨어니스를 여러분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각 순간에만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단하거나 기대를 한다라는 건 다 어디서 오냐면 과거의 정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대하고 실망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플로우가 들어오죠. 우리 형판에 계속 플로우가 들어와서 사람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바뀔 수도 있겠죠. 다크 플라워가 들어오고 그걸 융착시키게 되면. 하지만 또 우리는 지금 레인보우 프리퀀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그 바뀌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실과 멀어지는 거죠. 지금 현실에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도 완벽한 착각이고 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치 모먼트가 잡고 있는 이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든 알아차림은 어디에 있다? 매 순간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라나는 것,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의식한 곳, 하나의 의식에 완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고 흘러가게 붙잡지 않으면 된다. 근데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매 순간은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자아의 의식이 있는 곳이다. 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의식이 분열되면은 여러 순간에 여기저기에 통합되지 않은 자아의 어떤 분열된 의식들이 나타나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집중의 문제는 깨달음과 치유에 있어 생사의 문제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포커스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here, now네요.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시간이라고 치면, 순간, 이거는 그거 어떻게 보면 공간이죠. 예,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오는, 그 다음에, 미래로 달아나는 그런 사고들을 지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ever, 영원히 ever present now는 언제나 현재인 지금이죠. 언제나 현재인. 언제나 지금 현재에 머물도록 지휘,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항상 과거에서 오죠. 아웃 오브 더 패스트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달아나냐? 미래로 달아난다. 이러니까 이 안에서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존재하는 것에 판단 없이 뭐해라? observe 관찰해라.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이게 여러분들 화두여야 돼요. 바로 지금. 나는 지금 바로 여기 있는가? 나는 바로, 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뭐, UH 서적들 많이 보셨으면은 이런 것들 이제 기본이라는 것들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리가 넘쳐나도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는 이 집중의 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알아차림의 이제 깊이 레벨이 하이 레벨로 올라갈수록
이런 뭐 세상의 유해지 정보든 다른 종교의 부분적 가르침, 진리든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시간적 투사죠. 시간적 투사.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이거는 이제 시간적 투사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고요. 이제 공간적 투사는 뭐냐면 이제 공간 안에서 나에게 너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계속 자신을 투사시키면서 그거를 자신의 연민이 많거나 뭐 사랑이 많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계속 상대한테 투사시키면서 여기가 계속 오류에 빠지는 범위입니다. 자신한테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고 상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의 투사에 잡혀 있는 경우는 두려움이 여기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두려움이 많이 생겨서 공포에 떨지만 공간적 투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깊은 공감 능력이라든가 또 내지는 사랑과 연민이 많은 건지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된다. 다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죠. 시간적 투사는 과거로부터는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공간적 투사는 상대에 대한 책망과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공감이 뒤집어지는 게 책망과 분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분노죠. 사랑의 반대말이 분노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투사를 시켜서 좋아지다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책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된다. 생각과 판단을 멈추는 것은 투사를 멈추는 것이고 이게 똑같이 우리 번역 그렇게 합니다. 프로젝션을 멈추는 거고 오늘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3차원 시간에서 투사가 지속되는 한 나의 홀로그램은 절대 새롭게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 수행의 핵심은 뭐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위해서 시간적 투사와 공간적 투사를 멈추는 거다. 너무 테크닉이나 뭐 어떤 수행 가르침이 명료해지는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 우리가 더 좀 더 feeling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왜 느껴야 되냐면 우리 생각을 돌아가게 되면요. 이게 linear auto analysis라고 돼 있죠. 이 선형적인 사고 분석입니다. 계속 우리의 이성이 뭔가 정보를 그 조합을 해서 인과를 따집니다. 이게 이래서 이랬고 네가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게 따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느낌이라는 건 뭐 굉장히 에너지적인 건데요. 에너지적인 그런 느낌, 느껴라라고 돼 있어요. 느끼는 건데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고하는 thinking이 knowing으로 바뀐다. 이건 암입니다. 암. 내적 암입니다. 내적으로 알아지는 거, 인사이트라고 하죠. 인사이트가 밝아지는 거,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는 거고, 또 인투이션, 직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막 짜집어서 연결하는 이런 것 속에서 두려움도 오고 근심도 오고 분노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단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했냐면 옛날에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하는 게 이제 섀도우의 속삭임인데 우선 이거를 마인드 챕터라고 했습니다. 마인드에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수다를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를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나왔습니다. as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서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순간, 지금에서 뭐 한다? 호흡한다. breathe in,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느끼는 거하고 호흡하는 건지 중요한지에 대한 연관성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호흡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게 되는데요. 호흡이 결국 이게 들어오는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은 거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어가는 지구 행성에 지금 2015년, 2009년에 노르웨이의 나선이 뚫리면서 이제 블랙홀하고 연결돼서 거의 뭐 12년 뭐 이쯤에 아마겟돈으로 다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일어났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 페이스에이프가 일어나면서 2015년에 15년의 테크닉하고 워크숍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노미아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거를 호흡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호흡을 하려면 공기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격자에서 활성화되고 공기 중에 있어야 되는데 오존층부터 우리 발 아래
멘틀까지, 발 아래, 지각과 이제 멘틀 사이 여기 아래까지 다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주파수들이 공기 중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 홈스타 호흡을 하면서 15차, 레인보우 주파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년 전에 한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그 주파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15년 테크닉이 중요한 이유가 그게 거의 뭐 레인보우 주파수 게시파동이고 그 게시파동을 우리가 잡지 못하게 되면 자꾸 다크 플라워가 우린 형판이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추락 형판하고 안드로메다 형판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안드로 두 유전자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완벽하게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주파수 게시파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태도와 책임이 왜 프리덤 티칭 때 가르침인데 그래서 틀린 말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에너지 갖고는 우리 형판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안드로메다 형판을 두고 카타라 형판입니다. 그 외부 창조의 형판이기 때문에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지구 형성이 역전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다크플라워냐 아니면 레인보우 주파수냐 해서 서로 줄다리기, 각축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판에 무엇을 융착시킬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피호흡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관찰이 아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순간에 지금에서 호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좀 더 할까요? 에너지로서 모든 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육체의 건강 상태나 감정체나 정신체나 다 모두 에너지입니다. 그걸 에너지로 보면 이게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이것을 뭐 누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좋아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 마인드 챕터에서 완벽히 자유로워진 상태로 얘를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다 싫다로 판단을 하거나 나한테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탐구자 또로서 이 에너지를 연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을 모르게 되고 자신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젤릭 휴먼의 뭐 가디언 미션이나 또 내지는 우주의 보이저로서의 역할 모두는 사이언티스트입니다. 힐러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치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힐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되는 거죠. 탐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로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간접적인 direct cognition 돼 있죠. indirect observation. 여기서 이제 인지잖아요. 이게 cognition.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인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초한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ognition 제대로 인지를 안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팩트 그대로 에너지 그대로 인지를 안 하면 FA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추락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제 이 인지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인지를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간접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관찰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오감 정보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삐뚤어진 지금의 이게 이렇게 처진 눈 내지는 이렇게 삐뚤어진 눈 상태로 오감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적인 관찰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적인 알무로 보는 거다. 직접적인 인지로 보는 거다. 여러분들 이 현대의 초안전, 현대 코그니션 월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똑바로 인지를 해야 된다. 육체, 감정체, 정신체, 그리고 우리의 더 라이트 바디 형판이 있고, 더 넘어가서 플라즈마의 형판이 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에카시아 트리니티, 에피 트리니티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게 큰 덕목입니다.
그것에 끌리고 그것이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거죠. 뭐 증거 있습니까? 가디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부인데 우리가 내적으로 그게 옳다고 믿어지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3차원의 현실과 연결하라. 우리의 3차원의 3D 리얼리티와 연결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이 무엇처럼 느껴지는가? 침묵 속에 응답을 구하고 느껴라, fee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암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내적 암, 인사이트, 뭐 인투이션 이런 게 중요하냐면 가디언들이 강의를 그 예시를 통해서 그 트랜스미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예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베스트를 하고 있다. 가디언들이 why 왜 왜냐하면 왜냐하면 because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원시 시대로 가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베스트.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 한번 보십시오. 가디언들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원신입니다. 핸드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수준처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다는 것도 또 내지는 또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내적이어야 된다. 내적으로 직관, 그 다음에 이런 인지, 내가 지적으로 이거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와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생각은 시간이 흐른다는 전제하에서 시간선상에서 선형적으로 일어나지만 알은 시간을 초월한 내적 직관과 통찰의 영역이다. 인투이션과 인사이트 영역입니다. 인식은 점에서 선에서 면에서 입체를 확장하고 3차원에서 4차원 시간 개념을 넘어서 이제 5차원 자의 눈을 갖게 된다. 여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죠. 15차원 인식이 없을 때 인식이 확장될 때 육체에서 비롯되는 오감 정보에서 벗어나가는 것이 관건이고 에너지로서 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감 정보의 확신이 주사를 일으키고 자기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계속 투사를 일으켜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 정보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서 본 것, 들은 것, 맡은 것, 맛본 것, 감촉한 것, 이것에 대한 식별 과정을 통해서 에고의 확신 영역이 생각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자신의 가르마적 설정에 따라 이제 필터링 된 것으로 공부를 위한 일시적인 도구이지 영원한 감정도 영원한 내 것도 아니다. 정말 이것이 이제 DNA의 설정이라는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DNA 설정이라는 건데, 2015년 이 레인보우 주파수가 오전층부터 지구 멘틀까지 이제 정화를 하면서 공기 중에 퍼져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오전층에 에피제네틱 덮개가 있어가지고요. DNA의 활성 정도를 모두 좌우를 하는데 이 오존층 덮개를 오존층을 정화한다라는 게 DNA의 활성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DNA 부모한테 물려받은 대로 살다가 이제 죽을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DNA에서 우리가 그 정크 DNA라고 하죠. 쓰레기 뭐 현대 이야기에서 정크 DNA에서 쓰레기 DNA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휴면 중인 상태, 잠들어 있는 유전자를 깨워서 실제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NA 뭐 암을 일으키는 P45 단백질 뭐 P45 이 DNA 이런 게 있거든요. 암을 유발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턴 오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완벽하게 좀 더 물질을 만들고 또 내지는 치유를 위하고 또 내지는 해피 스마일하게 웃을 수 있고 뭐 내지는 뭐 아세틸콜린을 만들 수 있고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DNA를 턴온 킬 수 있는 키워드가 시작이 오존층에 정화 있었다. 그러니까 15년부터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실 12년에도 이러한 진리를 정리된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프리덤 티칭 때도 감사한 일이었지만은
탄트리 오라티칭 때 이제 결국 이게 진리가 공포되고 실제 그 공간에 주파수가 활성화돼야 그 행성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거를 픽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5년 이후에 우리는 계속 보호 아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감사를 한다는 거는 느껴져야 더욱더 그렇겠죠? 세상이 굉장히, 이 결국, 내적인 부정성이 있으면 이걸 못 느끼게 되고요. 내 안에 이제 긍정성이 넘치게 되면,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할수록 이런 감각, 느끼는 감각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또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DNA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지먼트 하거나 또 내지는, expectation, 기대하고, 판단하고 기대하는 속에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사고 분석 마인드 수다. 이러면서 이제 촉이 발달한다, 육감이 발달한다, 눈치가 발달한다. 이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감각이 아닙니다. 이게 안도 아니고, 예, 이런 통찰과 직관도 아니고 눈치와 촉이 발달한 거를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감각이 발달하다고 생각하면 완벽하게 여러분들 우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스틸 포인트를 잡고 느껴지는 암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촉 눈치 빠른 거, 육감 빠른 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내적 통찰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건 감정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럴수록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 리액트하지 않고 액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리액트한다. 우리는 계속 뭐하냐 하면은 지금 다크 플라워가 형판에 이제 장착이 된 다크 플라워에 계속 리액트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다크 플라워에 계속 우리가 DNA가 우리의 이제 DNA 형판이 추락 형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크 플라워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걸 깨워가지고 여기에 리액트를 하게 되는데 이 오전층부터 멘트까지 정화된 레인보우 주파수가 우리를 DNA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한다. 예. 다크플라워 DNA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액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희망과 치유의 비전이 열린 거죠. 그래서 DNA가 활성화될수록 우리가 12태도 제가 이제 12태도 뭐 12책임 얘기하면서 이거 다 이제 DNA 가닥수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DNA 가닥이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느끼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안 느껴지는 것도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느껴지냐면 그 오존층의 우리의 논쟁의 껍질 그러니까 꼬리뼈에서 나오는 논쟁의 씨앗에서 생기는 뭐 오라 같은 장 이거를 이제 플라즈마 형판에서 에피메랄 형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논쟁의 껍질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오존층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논쟁의 껍질 세 번째가 이제 피부 진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피부 아래에서 예, 예, under under the skin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동방신기에. 저는 이제 그때 왜 피부 아래에서 뭘 갖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에피메랄 형판 보면 이제 내부 근막부터 해서 중간 근막 또 외곽 근막, 근막에 이제 세 종류를 얘기를 하고, 진피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진피에서 다크플라워가 흐르는구나, 피부 아래에서. 근데 그 아래에서 얘네들 다크플라워를 흘리게 하면서, 실제 우리 통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노래가 88년도부터 해서 계속 최근까지 리메이크 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피부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피부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화가 되면은 DNA가 활성화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쉴 때 진피가 정화되기 시작하면은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실제 진동도 느끼게 됩니다. 지진 진동도.
그거를 이제 예샤가 15년에 이제 칠레 지진이 일어났을 때 느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저도, 우리 여기 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장수, 뭐, 거창, 뭐, 경주 일어날 때, 사실 저 다 느꼈거든요. 피부가 며칠 전부터요, 정말 진동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가 정말 심하게 올 때는 일어나가지고 문자도 확인해보고 이제 이랬는데, 아주 작게 미세 진동이 있을 때는 기사가 안 나오다가, 그게 이제 누적치, 임계치를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서 느껴진다. 진동이 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귓구멍이 뚫리면 지구 돌아가는 것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귓구멍이 뚫릴 때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느끼는 이런 감각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 또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게 정말 선물이죠. 그리고 가능성이죠. 이걸 찾는 데 있어서. 근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은 이 화가 나는 상황을 다시 지각하려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판단을 재구성하라. 판단을 재구성하라. 화가 납니다. 왜 그냥 계속 지금 하루에는 수박값을 4만 원 만들고 당근 하나에 3천 원, 4천 원 만들더니 올해 이제 감자를 4천 원, 5천 원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 화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주머니가 털리는 건데,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고 이런 게, 매점 매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 뭐, 유통, 가공 이런 걸, 독점한 세력들이, 이제 식량 안 보죠. 식량 갖고 이제 장난해서 화가 나는데 이걸 재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 FA의 인간을 가리키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감옥, 깜빵 생활을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판단을 재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또 내지는 당장 피해가 나잖아요. 피해가 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 너머에 그들이 인간한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신 이제 선한 하나님, 갓 헤드의 노릇을 하면서 교화의 신으로 인간을 교화하겠다고, 감사를 모르는 인간을 교화하겠다고, 너희들 감자만 먹고 살아봐. 그래서 이제 감자 새끼, 감자 연구소 드라마 예능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감자값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일어나지만 그들이 방법도 잘못됐죠. 우리 에너지들을 블랙홀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 다 거짓이지만 우리를 가리키려고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한테 감자 하나가 얼마나 키운지 어려운 줄 알아? 어제 이제 멘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실제 저는 감자를 키워본 입장으로서 정말 쉽습니다. 감자 농사. 처음에 이제 심어 놓으면 크게 할 게 없거든요. 따주거나 중간에 흙만 돋아주고 조금 영양만 주고 되는 건데 얼마나 감자가 키우는지 어려운지 알라는 멘트를 주는 걸 보면서 정말 그들의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화나고 두렵고 분노하기보다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죠. 정말 하늘이 허용한 겁니다. 자유의지가 허용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전체 피해를 주게 되게 되면 반드시 신근원은 균형을 잡는다. 그것에 믿음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재구성. 그래서 감자를 심을까 말까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기쁨을 위해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적은 땅에도 감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심어도 몇 박스가 나오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비싼 나라가 없습니다. 그 과일, 채소, 그 식량은 가장 싸야 되는데, 또 이제 부재료들이 비싸는 건 말이 안 되죠. 주재료보다 부재료들이 비싸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죠, 서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예, 아쉬운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FA도 제거 헛발질을 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밥 먹기 싫어하는데, 밥의 소중함을 알아라. 2000년대에 그랬죠. 저도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감사하게 먹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뭐, 이 다크플라워 힘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새로운 거, 맛집, 좋은 거 찾아다니고 즐기는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고급진 거, 한우, 유기농 이런 거 먹고 싶은 마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고가의 음식들을 즐기게 하다 보니까 실제 가르침이 제한테 먹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음,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천국과 지옥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에 DNA의 에너지 형판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치유하는 것이 인생이었고 그것이 이제 엔젤릭 휴먼의 사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탓, 원망과 책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다. 내 안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와 에너지가 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에너지가 끌어당기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은 발현되는 에너지를 통해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내지는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더욱더 이제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택의 힘은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나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거울상이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짜가 아님을 알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힘겹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강력해진다. 진짜가 아닌 거울에 비친 상들은 내가 힘을 부여하지 않을 때 아무런 근거와 이유도 없기 때문에 쉽게 사라진다. 힘을 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올라올 때 It is not real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정지작업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읽는 것이 수월해지며 그리고 의식의 재정렬 작업이 빠르게 일어난다. 신근원의 조각인 나는 얼마든지 자신의 현실을 선택과 창조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이거죠. 선택과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 내면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런 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리덤 티칭의 핵심이 뭡니까? 내면의 신가르침이고, 내면의 파워가, 이런 선택과 창조의 파워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스티러니스, 여러분들이 아주 고요한 정지점을 경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파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일런스 침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느리게 깊게 슬로우 딥 하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삶의 모든 행동들이 느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행동 반응 생각이 빨리 돌아가고 행동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호흡을 놓치게 되고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여러분들이 에, 느리게 딥하게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킬 때도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켜서 깊게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 할 때도 빨리빨리 동작, 뭐 국민체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깊게 천천히 근육을 늘리면서 깊게 근육에서 오는 바이브레이션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이 느려졌을 때 깊은 정말 진피에서 느껴지는 깊숙한 어떤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포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마인드 수다 빨리빨리 머리 돌아가는 걸 멈춰야 되고요. 일단 행동이 빠른 걸 멈춰야 됩니다. 빨리 후다닥닥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당신의 몸을 가능한 정지된 상태로 유지하라. 정지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몸을요,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수다를 멈췄다, 그리고 이 마인드 수다를 멈췄다.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멈추는 행동도 느려지는 게 맞지만, 이미 또 행동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근데 행동이 느린 것이 사실 이제 정지된 상태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동이 느리다? 그거 게으른 겁니다. 그거는. 자신이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틸리스라는 건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곳이어서 모든 것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느리기만 하다. 그거는 결국 에고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행동이 느려, 나는 마음의 수다가 있지만 멈출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안 되면 이제 서로를 비춰보는 거죠. 그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상당 이런 그 산만한 자극, 여러분들이 이게 세속에 살면서 공부한다는 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계속 산만한 자극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 폭탄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상태가 되고 이 정보에 끌려다니는 이제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초점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nothing을 경험하라. 이 nothing은 nothing이죠. nothing은 사실 이 뒤에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중심의 고요 정지점, still point, 영원한 중심입니다. 영원한 내핵. 여기는 이제 이터널 코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에카시아 코어를 얘기하든 그리고 아름브라 센터는 3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나오는 자리고요. 이 3차크라는 태양 신경총 차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경총들이 모여 있습니다. 복강 내에. 그래서 그 신경총이 작동하게 되면 진짜 강력한 파워와 치유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브라 센터를 깨우든 또 그 3.5 차크라에 있는 에피 홈스타를 깨우든 이 파워를 내고 있는 그 포인트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틸 포인트 고요함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온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를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도 여러 5개 단계가 있다고 배우고 있지만 플라즈마 상태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물질 상태를 반영하거든요. 높은 상태이죠. 그 중에서도 증기 상태는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년에 레인보우 활성화되면서 바로 이제 칠레 지진이 24시간에 이제 일어났다라는 이런 코멘트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럼 예사 입장에서 증거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이제 느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낌으로만 있는 겁니다. 증거는 없죠. 가디언들만 알겠죠. 그래서 가디언들이 15년에 이해샤한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그냥 이해샤도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그 로드트립을 한 것 같습니다. 15년이 엄청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흐르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10년이 지나서라도 왜 이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도라고 하는 의식의 성광이 깨어날 때 불이 들어오고 의식이 들어올 때 불이 꺼집니다. 이 섬광의 그냥 한 호흡에 살고 한 호흡에 죽는다라는 뜻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섬광의 프레시 온 앤 오프입니다. 온 앤 오프. 그래서 이 프레시가 들어오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한 호흡에 살고 한 호흡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의식의 성광은 끈 상태. 에는 에너지로만 가득한 정지, 고요한 우주이고, 에너지로 가득한 우주가 바로 무의 우주.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스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뉴트럴 포인트, 제로 포인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뉴트럴 포인트 중립이잖아요. 중립점, 중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왜곡된 개념으로 이걸 잘못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양극성을 초월한다고 했을 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중도라고 하면 중립이라고 하면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애매한 회색지대라든가 또 내지는 그것의 절충 타협점 중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텅 빈 것은 가득 찬 겁니다.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가득 찬 상태고 우주는 무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런 리라고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갖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의식, 그래서 창조 세계를 펼치게 된다.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식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빈과 가득 참은 같다. 여러분들이 이런 패러다임들을 확장을 시켜야 이건 굉장히 이제 줌 아웃된 시선입니다.
하나의 초점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고요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줌아웃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초점은 홀리스 전체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바디가 되게 많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바디도 육체, 감정체, 정신체 하나의 밀도 안에 하모닉 우주 안에만 해도 삼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또 정체성마다 호바체라고 하는 밀도마다 호바체, 정체성을 발현하고 있는 바디들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트 바디, 큰 바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플라즈마 바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디들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하나만 좋아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큰 나이트 바디도 있고, 또 그 너머에 원판인 프라즈마 바디도 있다. 그래서 마인드, 감정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경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 여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네, 어렸을 때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고 이제 마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계속 투사시키면서 과거를 이어가지만 실제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이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이 시간선상에서 느끼는 또 이 어렸을 때, 청년이 됐을 때, 또 우리가 내재적인 이 영과 내면 상태의 마스터 상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존중해주고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뤄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실 우주의 깨달음은 균형과 조화에 있습니다. 이런 밸런스와 하모니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의 당신의 다양한 부분들의 욕구, 그러니까 이런 뭐 물질,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모든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만 집중하고 정신체를 소홀히 한다. 아니면 감정체를 외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 존재에 대해서 모두 다 경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감정이 지금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정신이 다뤄질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육체를 더 관심을 갖고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서 발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이 아낌없이 주는 것에 대해 오직 기쁘게 느끼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예, 바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기쁨으로 아낌없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받기 위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남을 준다고 했을 때도 자신이 어떤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자신이 어떤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데 나는 별로 필요가 없어. 사고는 싶은데. 근데 남을 주면서 그걸 실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남한테 줄 때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합일, 하나의 어떤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라는 느낌에서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이 너한테 좋은 것이고 또 내가 필요한 것, 너한테 필요한 것을 너가 동일시의 관점에서 그냥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어떤 부족한 것들을 그대로 느끼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지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자신의 어떤 욕구에 맞춰진 어떤 뭐 그 기대 안에서 하는 그런 주는 행위는 멈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진심으로 주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을 소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진실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자기 점검이 너무 심하면, 사실 괴로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기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삶이 산만하고 방만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부분, 집중하는 부분들이 막, 너절너절 하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점검을 강화해야 할 때다. 라는 것에 좀 주목을 맞추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좀 친절하고 관대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자신한테 자기 점검, 자기 검열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기 검열을 가혹하게 되면 뭐 죄책감에 빠져나와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관대하게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자기 점검은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존재의 각성과 내면의 신근원과의 연결을 돕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돕는다. 그것을 믿고 알아차리며 메시지를 통한 완전한 자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감사와 경의의 대상이 된다. 전체의 존재의 각성과 내면의 권능의 각성은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신근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주는 것에 망설임이 사라지고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주는 행복은 이미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경의로 나타난다. 주는 것은 신근원과 신인 자신에게 행하는 감사와 경의의 실천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개를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내려가 버렸네요. 예, 정리한 도표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매 순간에 항복하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 느껴라. 당신의 응답을 선택하라. 고요함을 경험하라. 당신의 전체 존재를 경험하라. 예, 이 지금 6개잖아요. 이것이 개인의 이런 joy,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첫 글자만 따서 SBF, CEH로 외우십시오. SBF, CEH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서렌더 할 건지, 내가, 하고 있는지, 또 내지는 이게 자기 점검에서 중요한 항목들이죠. 내가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충분히 에너지로서 느끼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그런 선택을,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스틸 포인트 안에 있는지, 그리고 모든 존재를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한 SBFCH,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이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 분명히 이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하고 쓰게 되죠. 그거에 대한 사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의 결과로서 에너지가 쏟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이 자기 이제 파워를 깨워서 또 내지는 개인의 지금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면의 이론성에서 오는 포스를 깨우느냐와 관련돼서 결국은 액션을 하게 되고 그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순차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쁨 깨고 관계의 기쁨 깨우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쁨 깨워서 관계의 기쁨이 커지고 관계의 기쁨이 커질수록 개인의 기쁨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존재와 관계론의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쓰레기 문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자신만의 문제는 자신이 감당해라. 왜 그러냐면 이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책임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책임하고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에 관련돼서 자신이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 누가 해줬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의 자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의식주의 자립, 또 의식주의 자립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 예, 이것들의 또 중요성은 또 여기 또 엄청난 또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울 때 호흡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너무나 강력한 걸 이제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테크닉을 하시면서 에피마 호흡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감정들이 얼마큼 섀도우가 제압되고 감정이 가라앉는 경험들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괴로울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호흡하라는 거죠. 섀도우가 마인드 채터를 계속 떠들어대고 있다면 바로 호흡해야 됩니다.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이런 내면의 고요 정지점을 찾고 위딘입니다. 내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로 향한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파랑새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에게 정중하게 솔루션을 요구하랍니다. 요청하고 불평하는 것을 상가해라. 징징거리고 리플레이 이래 컴플레인 하는 것을 상가해야 되고 기대하는 것도 상가해라. 누가 어떻게 뭐걸 해줄 거라는 것도 상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슈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기쁨을 되찾는 내면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단호하게 해라. 그들의 문제를 당신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애정을 기울여 요청하고 그들에게도 기쁨을 창조할 파워가 있음을 상기시켜라. 나는 바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떠넘기게 하면서 나에게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진짜 이슈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지랖이라고 하는 겁니다. 딴 사람 문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시면서 실제 오지랖과 사랑의 실천이냐, 한 끗 차이겠죠? 거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의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내지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문제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굉장히 현대인들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지랖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에너지들이 빠져나가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에너지에 남한테 개입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자신이 허용하고 그리고 선택했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사실 가디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원시인들하고 놀면 가디언들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하지만 끝없이 위에서 주입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디언들의 뭐 수천억 년의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입이라는 게 위기 개입에만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경계들을 침범하지 않고 천사들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디언들을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그 지구의 격자들을 수리하고 다크플라워를 정화하지 개개인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들을 존중하기 때문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도 더 큰 맥락,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쉐달른 의뢰에서 맺는 계약이라든가 가디언들하고의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텍토리트 보호 관계죠. 가디언들과의 보호 관계 안에서 프로가 쉴드에 들어가는 것들도 모두 다 거의 다그 계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렴 청정을 뒤에서 우리가 해줄 텐데 도와줄 텐데 나의 보호 관계 안에 들어올래? 이거 계약이죠. 그래야만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로 스스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 맺지 않는다면은 가디언들은 우리 삶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프로가 실드에 들어온 사람들만 들어 올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에고의 측면에서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고통을 평소에 인정하고 있다면 이런 특별히 이 세상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이 현대인들은 이제 고통에 대한 역치가 낮습니다. 자신이 그 판타지만 생각하고 산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우리가 고통을 심하게 겪지 않았죠. 기성세대들보다. 그렇다 보니까 삶은 계속 그 보랏빛 환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깨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있어도 고통이고 뭔가 없어도 고통이다. 있다면 뺏길까봐 지키려고 고통이고 없다면 부럽다고 탐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얻으려고 해서 고통입니다. 괴로울 때라는 그 상황 자체가 개인이 느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깨어남의 여정에서는 이제 스탑을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경우 이롭다고 느낄 때는 괴롭지 않고 이롭지 않다고 느낄 때는 괴로운 것이라면
그 상대성의 괴로운 시간이 지나서 달라지거나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바꿈으로써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힘은요,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시간적 투사, 그리고 나에게 너에게로 향하는 공간적 투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집착의 관념들과 책망을 멈출 때만이 근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내 안의 파워가 깨어나기 전과 모든 기호 취향, 또 불평과 기대에 따른 판단을 멈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코크레이션을 하는 거하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를 존중하자 계속 이어지죠. 관계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걸 사회적 모든 관계가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너의 공부를 서로의 공부를 허용한 그런 계약 관계를 우리는 영혼들이 화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약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또 책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를 넘지 않을 것임을 친절하게 단호하게 상기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하라. 가십, 청하지 않은 충고, 비판, 판단, 추정과 측정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들의 일에 신경 쓰는 것, 그들의 행동, 태도, 감정을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시도하려는 것 같은 무례한 행동, 이게 이제 존경심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걸 삼가해라. 그들이 자신만이 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라. 개인의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따를 수 있는 당신만의 권리도 존중해라.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경계들이 침범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를 이제 존중하다 보면은요, 관찰자의 입장이 됩니다. 관찰자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관찰자의 자리가 스틸 포인트, 신근원하고의 관계가 약한 상태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바라본 그 경계의 에너지가 역류합니다.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호 쉴드가 무너져 버리고, 이게 역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영역들을 관조하는 게 아니라 탐닉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찰자의 위치는 반드시 신근원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파워가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에고의 눈에서 떨어져서 그게 이제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라든가 또 내지는 초탈의 상태죠. 초탈된 것처럼 가짜 깨달음의 상태에서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역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역류하는 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조건을 파악하고 이런 팁을 얻게 되죠. 사실 이거에 욕심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없어도 자신이 쉴드가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역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는 내가 사랑과 파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행해지게 되고 그것이 심각한 위험일지도 모르며 반복된다. 욕심으로 모은 정보와 조각들이 판단의 근거로 담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고 있지 않는다고 느낄 때 두려움이 일어나며 자신의 이기심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폭발한다. 그래서 욕심, 이기심, 부러움, 분노, 폭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에고 남용이죠. 에고 남용 과정의 출발선상에 탐색과 침범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어, 점검이죠. 자기 점검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 눈에서 사랑과 파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눈에서 사랑과 파워로 세상을 관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분리된 상태로 두려움으로 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사랑에서 하트 뿅뿅이 나온 상태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있다면 절대 이렇게 두려운 분노로 이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아래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주파수가 다크 플라워를 오버라이드 하잖아요.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큰 사랑은 역류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흡수되는 역류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쓰레기 에너지들에서 여러분들을 그 지키는 거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역류돼서 내 형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면의 포스가 깨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과 포스가 깨어나면은 얘네들은 나한테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거죠. 어떤 이 존재가 주는 또 대상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파워를 얼만큼 깨우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알게 된다. 사랑은 오랜 시간 관찰 속에 있는 느낌 속에 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없으면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예, 진리의 탐구의 여정이라는 산을 사랑이라는 배낭 없이 오를 수 없다. 예, 눈치와 탐색, 계산과 욕망 등이 얼마나 자신과 타자를 위태롭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거 역류합니다. 얘네들은 내리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어의 생존 본능 같이 돌아옵니다. 자기 아내로. 예, 그래서 내 안에 강력한 사랑의 파워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런 두려운 쓰레기 에너지들을 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다. 어디 가도 그 물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을 해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 여러분들의 상태로 세상을 넘나들기 시작을 하면 그냥 이런 주파수들 다 픽업하 옵니다. 이때는 그래서 뉴스 다이어트나 잠시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거죠. 치유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치유병동에.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은 잠시 병원에 입원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mutuality는 상호의 의존적인 관계, 이런 상호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경쟁이 여러분들 이 컴피티션 마음들을 없애는 게 관건입니다. 누구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바로 또 누구를 한테 졌다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맨십 이게 우월의식인데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한 세트인 거죠. 그래서 양극성의 세트. 이게 경쟁이라는 거는 이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정말 게임이나 경기 운동을 할 때 윈윈하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거예요. 예, 그 페어플레이 하는 경우보다 경쟁에서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평소에 그런 것만 배우는 거죠. 예, 이기고 싶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질 자체가 이런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그룹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아의 알아차림과 자아의 권능 강화에 대해 눈을 멀게 하는 에고의 게임이다. 이게 다 에고 게임이라는 거죠. 스포츠 이런 뭐 3S라고 하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런 산문화가 거의 45년, 40년 동안에 이제 뭐 한반도 또 내지는 우리 지구 뭐 너무 펼쳐 있는 거죠. 예, 3S입니다. 3S.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이렇게 여기서 이거 느낀 겁니다. 이 경쟁. 결국 뭐냐? 눈을 멀게 했던 에고 게임이었다. 만약 상호 의존관계, 윈윈하는 관점으로 상황에 접근한다면 또 모두를 위한 최고의 비전을 찾고 있다면 기쁨을 주는 해결책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죠. 너도 파워가 커지고 나도 파워가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파워를 뺏으려고만 하고 있지 서로의 파워를 키워주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바로 지금 최고의 윈윈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구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상호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롯이 갖는 것이 그냥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정화를 해야 됩니다. 치유하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신근원의 조각들이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 이원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쟁의식이. 이런 양극성의 구도 아래서 세상의 구도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경쟁하지 않고 누구 위에 있지도 않고 누구 아래에 열등하지도 않다. 너를 나로 여긴다면 또 그가 3차원의 홀로그램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 속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역할만 잘하면 되지. 그게 이제 평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기, 질투, 경쟁, 모욕, 이런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격리 지역으로 가야 되죠. 이들이, 이게 FA들을 왜 목성이나 천왕성 보내느냐 하면 이런 에너지들은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판단이나 질투와 경쟁과 같은 감정과 행동은 모두 양극성의 극단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양극성의 통합을 통해서 합일로 귀환하는 자들에게 나와 다르게 느껴졌던 너는 나와 같은 나가 되고 그리고 따라서 내가 잘 되기를 염원하는 너 또한 잘 되기를 염원한다. 나와 마주한 상대 또한 깨달음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격려하며 함께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 다른 타인으로만 존재한다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3차원의 에고의 환영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떠난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너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되고 너에게 아낌없이 주는 최고의 기쁨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윈윈의 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뮤추얼리티 깨닫는 것이 큰 덕입니다, 이게. 상호 의존 관계. 그래서 그런 이기심을 극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펙티브 아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스마트해지고요.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뭐 효율적이 되라. 그다음에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펙티브가 효과적이면서요. 쓸모가 되라. 유능해지는 거고요. 실력을 갖추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감동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동은 대부분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거든요. 하긴 같은 사람한테 감동을 받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한테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여러분 실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해져야 되고 이 효율적이 돼야 되는데 양극성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거, right 하면 누구는 wrong이 생긴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생긴다. 이게 양극성이고 이게 싸움의 발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누군가를 판단한다. 나는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옳다라고 할수록 여러분들 내면에 이런 갈등의 씨앗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옳다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에고가 그렇게 잘난치 않은 것이 사람들 관계에 다 파탄 나는 것보다 중요하냐 이렇게 아주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효율적이 되는 것은 서로 의미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그들이 자신이 되고 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이 바디를 밍이죠. 전체 바디를 다 경유하지 않는 게 제일 큽니다, 이게. 자신의 문제 감당하지 않는 게. 의식주 해결하는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보다 감정체, 정신체, 이런 우리의 영, 스피릿, 이런 마인드, 이런 거 감당하지 않는 게 제일 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존 관계, 이게 거의 뭐 형제 간의 우애라고 하죠. 우주 형제입니다. 우주 형제 간의 우애. 상호 의존 관계,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틀렸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건 바로 애국 게임이죠. 너 틀려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게임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린 상처를 받죠. 그 순간 지는 겁니다. 상처받으면 지는 겁니다. 관여하는 것을 삼가하라.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정당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의 존재를 그들 또한 당신에게 그들의 존재를 정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막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말이 많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파워를 깨어가면서 해피 스마일 하면서 했을 때 서로 즐거움과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틀렸다고 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틀렸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틀렸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경계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예, 나는 효율적인 행동으로 이 상황에 관여할 수 있는가? 결국은 효율적이 되려면요, 양극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이 투사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 부정적 에고와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태다. 그래서 투사의 결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투사를 일으킨 존재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거의 반사하시면 됩니다. 반사 누가 나한테 나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사 그건 너의 생각이지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 순간 이미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폐에 말리고 에너지가 털리고 그리고 이제 못 벗어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상대의 투사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질 이유가 없게 된다. 상호 의존관계의 핵심은 투사를 멈추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고유의 교감과 성장을 독려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상호 의존 관계는 네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네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협력하여 서로에게 모두 혜택과 기쁨이 돌아가는 상태다. 참자가 신근원과의 연결을 느끼고 다른 자아들과의 연결을 느끼고 깨어난 자아들끼리 상호의 의존은 깨어나지 않는 자들의 이기심의 연대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창조의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이 깨달음이 얻게 되면 이 우애를 느낄 때 얼마나 그 느낌이죠? 그 느낌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의 연대입니다. 이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죠. 영원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일시적인 이기심 아젠다 이슈에 따라서 모이지만 언젠가 깨지게 되고 그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 윈윈하는 이런 선택과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있고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이런 그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소중함 깨닫고요. 그 결국 관계에 대한 이제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행동, 동기, 경험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파워를 부여할 것이다. 자신의 알아차림은 우리 자신을 친절하게, 여기서 이제 이 젠틀리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이 정말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맨날 힘듭니다. 이 단순한 단어가. 정말 젠틀리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용됐을까 정말 집중하는 대목들이거든요. 친절하게, 젠틀리 할 때 이제 부드럽게, 온화하게, 만만하게, 품위 있게. 이해샤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비평하는 것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것이 어디인지 비효율적인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히게 된다. 그래서 자신한테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가혹하게 자신 책망하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완만하게, 품위 있게, 여러분 품위 있게 비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을 비평하다 하루아침에 이제 자기 비평하면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통해 배우면 되는 거지. 그 이제 자신이 완벽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가혹한 잣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승부욕에서 나오는 거라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침해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비효율적인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게 된다. 책망을 연민, 겸손, 효율적인 행동으로 대체해서 당신의 파워를 대체하자 기쁨을 창조하라. 여러분 책망하지 않게 되면요, 그들 존재에 대한 연민도 생기고 겸손함도 생기고 또 효과적인 효율적인 행동으로 대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책임은 이제 별도의 항목으로 태도의 책임 아니라 별도의 시비 책임을 배우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책임에 대한 줄창 예,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들을 상승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 책임은 12파트가 있는 겁니다. 또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예, 나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기 허용하고 있는가? 에, 나는 나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부터 귀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잠재의식적으로 내 안에 없는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자아가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일들은 에고 자신이 끌어들인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카르마의 인과법칙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자아의 각성과 함께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아는 이들은 우주의 원리와 법칙의 엄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끌어들인 에너지로 행해지는 창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창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것들을 창조하고 도망치는 것이 이제 FA 태도다. 그래서 여기 물들어 있는 겁니다.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 말 바꾸고 책임 안 지고 후회하고 뭐 이런 것들이 FA 이제 다크 플라워들이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그 주파수하고 연결돼서 그러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유전자로 받았든 지금 뭐 픽업하든 똑같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에너지의 관리, 역할의 완수를 통한 깨달음과 의식의 확장 모두 깨어난 자들의 책임이다. 책임은 앞으로도 다룰 것이고요. 책임과 이게 사실 어떤 공부를 끝까지 해버리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끝까지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생명의 신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는지 누가 화학물질을 합성하는지 너무 이 세포생물학을 하면 정말 기적의 순간들을 느끼거든요. 그럴수록 인간이 겸손해지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는 거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벼가 익을수록 겸손해지는 이유는 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주와 당신을 둘러싼 주변과 환경과 관련해서 당신의 진정한 위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존재들과 만물은 신의 일부이며 또 모든 존재들과 만물은 항상 사랑, 경의, 친절, 존중, 상호 의존관계, 허용, 책임, 경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는 겸손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되게 짧네요. 이 휴머니티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더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은 무지에서 오고 그리고 자각은 겸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자각의 정도와 의식의 확장과 함께 이제 깊어지는데요. 우리가 홀로그램에 살고 있죠. 그 홀로그램 안에 홀로그램이 있고 또 그 홀로그램 안에 또 홀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이제 반복된 우주에 의식을 분화하고 이제 다운스텝에서 이제 들어온 존재들이 자신의 좌표를 자신의 좌표를 예, 자신의 좌표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겸손은 우주를 항해하는 보유자들에게 기본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신과 같은 큰 존재이지만 신으로 향하는 아주 작은 존재이기도 하다. 어느 하나의 측면을 부각시켜 인식한 오류로 영혼들을 향해는 험해진다. 그러니까 이번 생이 전부다 또 내지는 이번에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에고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 무지의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측면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신은 큰 존재로 느낄 때, 자신을 작은 존재로 느낄 때 모두 깨어난 자아의 선택의 힘과 유연한 쌍의 자세가로 행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이제 인식이 줌인 상태, 줌아웃 상태를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 빠져서 에고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줌인되어 있다면 이 줌아웃된 큰 빅 I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큰 빅 I만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 이번 생에서 공부해야 되는 줌인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가 육체의 속박에 묶여 있는 여러분들이 시간에 이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1m 시간선상에 묶여 있는데 이런 자아가 깨어나는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의 상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 여러분들 FA가 나를 과거의 나의 정보를 캤어요. 나의 일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는 FA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 전쟁이나 뭐 싸움을 할 때 상대의 허를 찌른다고 하잖아요. 찌르면 뭐냐면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가 나에 대한 정보는 과거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 예, 갖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네가 알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인식의 자유로움이 의식의 확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로운 변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각도 내가 어떤 사물과 대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줌아웃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우주의 위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존재가 신의 일부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 경의, 친절, 존중, 상호, 의존, 허용, 책임, 경외로 대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영감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교과서나 집단 무의식에서 사회가 가르쳐 준 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친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존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상호 의존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허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책임은 경외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이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있는 것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순간에 집중해서 나오는 인식의 자유로움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이건 영원한 진리이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의 포커싱, 하나의 시공간 안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변주를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차림이 깊어짐에 따라서 또 파워를 쓰겠다라면 파워를 쓰게 되면서 이것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으십니다. 예, 이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예,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정말 사랑이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들이 형상을 잡는 순간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이 갖고 들이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 정도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순간에 사랑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스텝 다운 될 수 있다라는 의미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고하시려는데 여기 호흡 바랍니다. 호흡을 해야 숙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숨에 inhale 나는 기쁨이고 exhale 나는 날숨의 기쁨을 세포 속으로 다 내쉬렵니다. 이것에 여러분들 온 바디 끝까지 발끝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세요. 우리 이제 에피호흡을 하는데 지금 에피마 심장으로 숨을 들이신다고 했을 때 숨을 내쉴 때에도 골반 꼬리뼈로 내쉴 수도 있고요. 발끝까지도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플라즈마 형판에 트루아 바디에 모든 호흡들이 주파수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깊게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 침묵 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들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고 나는 구현된 인바디된 이 올 원리스가 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신근원이 될 거야. 신근원의 트리니티 포스를 구현할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관계론적인 문제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론적인 문제들을 이제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own이니까 ORM, BRH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OBRM, BRH.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더 숙지들 하시고요. 숙지들 하시고, 그리고 ORMBR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12 태도까지 또 기쁨을 향하는 개인의 기쁨, 관계 속의 기쁨을 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이 이제 33번째 강의인데요. 이게 지금 태도와 책임만 예, 엄청난 시간인 거죠.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우리가 이런 감정, 불안, 당황, 불업, 위, 따분이 이런 감정, 복합 감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건 이제 인사이드 2, 예, 이게 단일 감정이 아니라 이런 복합 감정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했던 인사이드 2 캐릭터를 강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아무튼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존중해야 되고 다루어져야 된다.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 이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잠재의식 그 너머에서 예, 우리를 예, 지배하고 있는 섀도우 파워도 공부를 했습니다. 아누비스, 예, 외가리 오빠 파워, 보이 파워들, 그러니까 4차원 지옥으로 끌고 가는 파워들이죠. 예, 그 다음에 예, 이밀도의 이 델피 섀도우, 예, 오라클입니다. 예, 사제들, 무당들이 이끄는 세계인 거죠. 예, 추락한 엔젤 규먼들. 그 다음에 드래곤 파워, 3밀도의 파워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4밀도의 멀리 배신자, 파워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섀도우를 대치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12태도만 공부했을 때하고 별도로 이 뒤집어진 악습들, 전도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나태, 혐오, 위선, 뭐, 이렇게, 유한한 본성, 이원성, 결핍, 은폐, 무능력, 판단, 뭐, 적대감, 무관심, 속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치를, 섀도우하고 연결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연결은 사실 저만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가디언 자료의 설명이 아닙니다. 가디언 자료는 이 아노비시 섀도우가 있다, 드래곤 섀도우가 있다, 데뷔 섀도우, 뭐 멀리 섀도우 여기까지 정보를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연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라는 걸 밝히는 이유는 뭐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저의 정보의 수집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의 의견으로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2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이 마음과 심리, 질병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연결하고 이해를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섀도우가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가디언 자료는 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내적인 어떤 직관으로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이제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외부 창조계가 백화부터 에카시아 A까지 있다는 거, 쉴드도 개인 쉴드부터 은하계 쉴드까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붓다가 된다는 거는 1밀도 단편이 붓다에서 예, 단위로마 붓다까지 완성한 단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다차원 정체성도 이 타우렌 1밀도 타우렌 정체성에서 예, 소울, 그 다음에 예, 오버소울, 아바타, 리시, 아다시까지 이런 정체성의 통합이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엔젤릭 휴먼의 이 아쿠아리 코딩의 이제 우성인 부분하고 이제 열성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열성인 부분들이 이 문제들을 좀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 샬레이아 빛을 결정하고 이제 빛과 섀도우 양이 결정되는데 이제 이렇게 열성으로 태어나도 이들도 이제 선택을 한다면 예, 그 레인보우 주파수를 받기로 선택한다면 그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러시아 인형처럼 예, 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계속 까도 우리 우주가 타원형 우주거든요. 예, 타원형 우주에서 이렇게 이게 까도 나오는 네, 이런 정체성, 집합체 의식,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 상위 이 숫자만큼 강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집단 의식, 이게 통합되는 과정들, 이게 이것에 여러분들이 파워가 오는 이 집합체 의식에 합류하게 하려면 개인의 에고 의식을 빨리 제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도와 책임을 배우는데 요건 이제 저의 상상력인데
전체 이제 지복을 이루기 위해서 6분의 2씩 이루게 되니까요.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동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즈마 형광과 외부 창조의 형광이 통합이 되고 동시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도와 책임 넘어서 우리는 승리의 미덕의 바퀴, 그래서 전체 자유의 바퀴를 돌려야 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정, 쇼드웨이 홈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이런 분들 통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빛과 섀도우의 그린 레드의 피해자 가해자 이 추락한 이퀄이 엔젤릭 휴먼의 추락이죠. 이런 그림까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선 아젠다 아쿠아리의 엔젤릭 휴먼의 진짜 피입니다. 진짜 DNA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여정이 있는 거고요. 태도와 책임의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풍부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책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태도 열심히 정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개인과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